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5달러 선을 오고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달러 선도 붕괴 직전입니다. 국제유가가 왜 이럴까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되게 오르기 마련인데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산유국들이 모여서 석유 생산을 4분의 1가량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오르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우디 등 13개 나라로 이루어진 오펙, 러시아를 비롯한 10개국의 비회원국, 이것을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12일 날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서 5월과 6월 2달 동안 원유 생산을 하루 97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1, 2위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BBC와 CNN에서는 오펙 플러스는 앞으로 9일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0만 배럴 감산을 할당받은 멕시코가 10만 배럴만 줄이겠다고 버티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결국 12일 멕시코의 뜻에 따르는 대신 전체 감산량을 하루 1000만 배럴에서 멕시코 할당량 감소분을 뺀 970만 배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이 멕시코에 할당된 감산량 중 하루 25만 배럴을 대신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이나 주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석유 산업에 개입해서 강제로 감산을 할 수 없는 자유경제 구조라는 게 실행의 미지수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합의한 감산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석유 생산량을 각각 하루 250만 배럴씩 줄여서 하루 850만 배럴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펙 플러스가 크게 합의했다, 이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십만 개를 구할 것이다 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국왕에게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말도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초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불발 직후 사우디가 4월 이후 최대 증산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와의 유가 전쟁도 일단 봉합됐습니다. 당시 사우디의 증산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3월 6일 뉴욕 시장에서는 무려 34%가 떨어진 32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4년 새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국제 유가는 증산이 예정된 4월이 되기도 전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20년 새 최저 수준이죠. 이는 과잉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지만 역대 최대급이라는 오펙 플러스의 공급 감소, 감산에는 유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날 합의 직후에 국제유가는 오히려 10%나 폭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증산이나 감산으로 공급 물량이 늘거나 줄기 이전에 이에 대한 기대 심리, 그런 전망으로 오르거나 내립니다. 유가 폭락은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합의한 감산 수준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의 석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날 AP통신은 감산 규모가 역대급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유 수요 감소에 주는 영향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기 마련이지만 이번 합의가 국제유가를 안정화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번 합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석유 수요의 감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유가 안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합의는 석유 수출국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한 수출국의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담합입니다. 오펙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1960년에 설립된 이 기구의 목적 자체가 산유국들의 석유 자본이 좌우하던 가격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원국들의 카르텔이죠. 즉 담합을 통해서 석유 공급을 조절해서 국제유가의 흐름을 유리하게 통제하는 것이 오펙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펙은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아라비아만의 페르시아만 연안 5대국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콩고, 가봉, 적도기니 이렇게 1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펙은 1970년대 이후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유가 결정권이 자유시장으로 넘어가자마자 2016년부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남수단, 수단 10개국이 오페크의 생산 가격 담합에 동참하면서 오펙 플러스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가맹국들은 2016년부터 서로 합의해서 석유 생산과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몇 달 단위로 감산 합의를 지속해왔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는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합의한 공급 축소분보다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하루에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는 그 2배인 하루 2천만 배럴을 좋게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교통 분야의 석유 소비는 이미 록다운 사태입니다. 글로벌 여행이 중단되면서 각국의 공항에는 비행기들이 엔진을 덮었고 여객기가 줄지어 계류 중인 진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덮개를 덮는 것은 당분간 운항할 일이 없을 때나 하는 조치인데 정비와 연료 보급만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운행하던 여객기들이 코로나19로 항공로가 막히면서 비싼 주기료를 내며 공항에 대기 중인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금지 여행으로 육상 교통수단의 석유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번 감산 합의의 오펙 회원국들 13개국과 비회원국 10개국 총 23개국의 생산 담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대형 산유국은 이와 상관없이 석유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지어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한 미국이 2018년도 기준에 하루 377만 배럴을 수출해서 세계 4위의 수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석유 수출에서 캐나다는 하루에 359만 배럴로 세계 5위, 노르웨이는 125만 배럴로 세계 14위, 영국은 63만 배럴로 세계 20위입니다. 상당한 물량의 오펙 플러스의 감산 단합에 빠지는 셈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의 8분의 1, 10분의 1 정도는 줄겠지만 담합에서 빠진 산유국들이 그 틈을 상당히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동참 없이는 오펙의 감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는 미국, 노르웨이 등의 감산 동참을 기대하지만 국제 생산 공급 담합에 따른 참여할 이유가 없는 이들 국가가 생산을 줄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커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더라도 미국, 노르웨이, 영국은 지리적으로 소비주의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생산하는 석유 수요는 그대로 오펙 플러스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만 줄어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글로벌 석유 시장의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믹스 변화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도입, 그리고 탈석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등을 덜 생산하는 그런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이러한 기타 에너지들이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 지도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글로벌 동맹 휴학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으로 상당한 자극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 에너지부의 주도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월 초 원자력 기술 분야의 자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첨단 원전 기술 전문 업체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SMR은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소개했습니다. 미국 원전업체 유스케일 파워는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세계 최초로 SMR의 4단계 설계 인증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위한 노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펙 플러스가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석유 생산 축소 담합을 시도해도 시장 원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예입니다. 코로나19와 지구 변화를 줄이기 위한 석유 소비 감소, 에너지원의 다양한 노력 앞에서 오펙 플러스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석유 시대가 저무는 첫 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석유 소비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전망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오페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